새벽 4시 검은 세단이 골목에 멈췄습니다. 뒷좌석엔 회사 서류, 고급 정장이 걸려 있었죠. 기사 없이 혼자 운전하는 남자였습니다. 불면증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어요. 가로등 아래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아이를 업고 우유 상자를 나르고 있었죠. 남자는 차에서 내려다가갔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잠깐 내려놓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아이의 팔이 드러났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알레르기 패치. 남자는 그 패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가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의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우성아. 죽은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여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뒷골목으로 달렸어요. 잠깐, 서아야. 남자는 뒤쫓았지만 놓쳤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죠. 손자, 내 손자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년 전, 정우성, 32살, 건설업계 재벌 정태산 회장의 3대 독자 외아들이었습니다. 이날 우성은 20층 건설 현장을 시찰 중이었어요. 회사 부사장으로서 마지막 점검이었죠. 옆엔 한지훈 전무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의 최측근, 20년을 함께한 오른팔이었어요. 부사장님, 이쪽 안전 난간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훈이 앞장섰습니다. 우성이 난간 쪽으로 다가갔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의 두 손이 우성의 등을 밀었어요. 우성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훈의 차가운 눈빛이 보였죠. 균형을 잃었습니다. 난간 밖으로 떨어졌어요. 20층 높이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우성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어요. CCTV는요? 오늘 아침부터 고장났습니다. 목격자는 없습니다. 둘뿐이었어요. 지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못 잡았습니다. 부사장님이 발을 헛디뎌서 완벽한 연기였어요. 경찰은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장례식장이 차려졌어요. 태사는 영정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3대 독자 외아들을 잃었어요. 장례식 이틀째 검은 한복을 우아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최은혜, 35살, 우성의 전 약혼녀였어요. 5년 전 파혼했던 사이였죠. 은혜는 태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우성 씨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완벽한 애도였습니다. 태사는 은혜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은혜 씨. 내가 올 줄 알았어. 그때 다른 여자가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윤서아, 30살. 우성의 아내, 임신 8개월. 하지만 태사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서아는 느꼈습니다. 냉대를. 다음 날 아침, 은혜가 태산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며느리가요. 우성 씨 사망 3개월 전에 생명보험을 30억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사고 다음 날 바로 보험금 청구를.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조작된 서류였지만 태사는 몰랐어요. 이게 정말인가?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은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사는 분노했어요. 그날 저녁, 태사는 서아를 장례식장 밖으로 불렀습니다. 아버님, 네가 뭘 했는지 다 안다. 보험금 30억? 네가 올렸지? 아니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증거가 다 있어. 집도 재산도 위자료도 없다. 당장 나가. 아버님, 제발. 우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서아는 임신한 배를 감싸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태사는 그 뒷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그날 밤 서아는 단칸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배에 손을 올렸어요. 미안해. 아빠 없이 태어나게 돼서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뱃속에 3대 독자의 유일한 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2개월 후 서아는 단칸방에서 홀로 진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지 5시간째 휴대폰으로 119를 눌렀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반지하 12번지.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20분. 너무 길었어요. 진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서아는 스스로 아이를 받아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우성과 똑같은 얼굴. 도윤아.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출산이 끝나 있었어요. 응급실. 보호자 계세요? 없습니다. 건강보험은요? 체납돼서 없어요.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350만 원. 서아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3만 2천 원. 그때 보험금 조회 알림이 떴습니다. 우성명의 생명보험금 30억 원. 수령 완료. 수령인 최은혜. 은혜 씨가. 손이 떨렸습니다. 조작된 서류로 서아를 범인으로 만들고 돈은 은혜가 가져간 거였어요.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단 살아야 해.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서아의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 우유 배달. 도윤을 업고 골목을 돌았어요. 오전 10시 편의점 알바. 아이를 업고 일했습니다. 사장님, 아기 때문에 손님들이 불편해하신대요. 2주 만에 잘렸어요. 밤 11시 대리운전. 도윤을 뒷좌석에 눕히고 운전했습니다. 아이 데리고 데리와요? 맡길 데가 없어서요. 다음부턴 다른 기사 부를게요. 하루 4시간 수면. 밥은 하루 한 끼. 분유값도 아껴야 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이 축 처져 있었어요. 도윤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어요.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선천성 심장 질환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비용이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서아는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까지요? 이번 달 안에는 해야 합니다.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신용불량. 모두 거절. 친구들에게 연락했어요. 서아야, 미안. 나도 형편이. 괜찮아.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병실에서 도윤이 울고 있었어요. 서아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꼭 살릴게.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형수님, 저 지훈입니다. 서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지훈. 우성을 죽인 그 사람. 형수님, 저 지훈입니다. 서아는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잠깐만요. 도윤이 선천성 심장 질환이라고요. 수술비 5천만 원. 어떻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술비 전액. 왜요? 우성이가 제 친구였으니까요. 친구를 죽인 사람이. 전화 너머 침묵. CCTV 복구됐어요. 전무님이 우성 씨 밀어 떨어뜨린 거 다 봤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반응을 보려는 거였죠. 증거 있으세요? 찾을 겁니다. 그래요? 도윤이 수술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번 달 안에 안 하면 위험하다던데. 서아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조건은 간단합니다. 수술비 드릴 테니 영원히 사라지세요. 뭐라고요? 회장님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도윤이 존재도 비밀로 하시고요. 왜요? 회장님이 알면 또 조사하실 겁니다. 형수님 과거까지. 제 과거가 뭐가?
전직 형사시잖아요. 강력계 10년. 서아는 얼어붙었습니다. 입 다물어요. 거절하시면 어쩔 수 없죠. 도윤이는 우리 아들한테 손 떼면 죽여. 협박이신가요? 형사답네요. 내일까지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아는 주저앉았어요. 병실에 도윤이 작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사는 새벽 4시에 본 여자와 아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알레르기 패치, 비서를 불렀습니다. 새벽 3시부터 우유 배달하는 여자, 아이 업고 있더군. 찾아봐. 일주일 후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윤서아 씨, 반지하 거주, 우유 배달과 대리운전으로 생계 유지 중입니다. 아이는 강도윤 3살, 생년월일이 부사장님 사망 2개월 전입니다. 태산의 눈이 커졌어요. 임신 기간을 계산하면 부사장님 생존 당시 혈액형은 RH-AB형입니다. 태산은 얼어붙었습니다. 우성과 똑같은 희귀 혈액형. 손자, 내 손자야. 태산은 전화를 들었어요. 최 국장, 나 태산이야. 윤서아 좀 알아봐줘. 전직 형사라던데. 잠깐만요. 아, 강력계 10년 경력. 우수했어요. 왜 그만뒀어? 개인 사유로만 나와 있네요. 고맙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직 형사, 스파이가 아니었어. 그때 지훈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며느리 찾으셨다고요? 자네가 어떻게? 비서한테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 여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직 형사입니다. 교묘하게, 그만하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가면서 지훈은 은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회장이 며느리 찾았어. 계획 앞당겨. 다음날 새벽. 서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술비 5천만 원. 하지만 영원히 사라지라고. 새벽 3시. 서아는 도윤을 등에 업고 우유 배달을 나갔어요. 골목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 세단이 골목 입구에 멈췄어요. 차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태산. 서아는 얼어붙었어요. 태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아야. 서아는 뒤로 물러섰어요. 오지 마세요. 손자. 내 손자 좀 보자. 안 돼요. 우린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야? 1년 전에 당장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태산은 멈췄습니다. 그건 내가 오해해서. 이젠 늦었어요. 서아는 도윤을 안고 뒷골목으로 달렸어요. 서아야, 잠깐. 태산이 뒤쫓았지만 놓쳤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자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다음 날 아침, 태산은 서아가 사는 반지하를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서아야, 문 좀 열어봐.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하자. 여전히 침묵. 태산은 문틈으로 봉투를 밀어 넣었어요. 수술비야. 5천만 원. 도윤이 수술 먼저 해. 나갔습니다. 한참 후 서아가 문을 열었어요. 바닥에 두꺼운 봉투, 현금 다발,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서아야, 미안하다. 1년 전 내가 틀렸다. 손자 수술부터 해라. 아버지가. 서아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지훈이가 알면 위험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어요. 형수님,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이 마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회장님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지훈은 잠시 침묵했어요. 형수님이 회장님 만나면 제 계획이 틀어지니까요. 회사 경영권, 3대 독자가 끊겼으니 제가 후계자가 될 차례죠.
그래서 도윤이를 없애려는 거군요. 영리하시네요. 거절합니다. 우리 아들 데리고 회장님 찾아갈 겁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아는 도윤을 안았어요. 할아버지 만나러 가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달려왔어요. 보호자님, 도윤이가 위급합니다. 심장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서아는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도윤이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도윤아, 엄마가 여기 있어. 의사가 다가왔어요. 지금 수술 결정하셔야 합니다. 서아는 태산이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술하세요.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어요. 도윤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아는 수술실 밖에 주저앉아 태산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서아야, 죄송합니다. 돈 먼저 썼어요. 도윤이 수술, 괜찮아. 어디야?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이에요. 지금 간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서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를 용서해 주실까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앞. 서아는 수술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술 시작 2시간째.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 태산이었습니다. 서아야, 아버님, 도윤이는 수술 중이에요. 4시간 정도 걸린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태산이 입을 열었어요. 1년 전, 미안하다. 아버님도 몰랐잖아요. 변명이야. 내가 니를 믿었어야 했어. 은혜 씨가 준 서류 다 조작이었어요. 보험금도 은혜 씨가 가져갔고요. 30억 전부. 뭐? 서아는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수령인 최은혜. 태산의 얼굴이 굳었어요. 우성이 죽음도. 전 전직 형사예요. 강력계 10년 근무했습니다. 우성 씨 죽음 처음부터 의심했어요. 알고 있어. 조사했어. 한지훈 전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도윤이 수술비 주겠다고. 대신 영원히 사라지라고. 회사 경영권 때문이래요. 태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 국장 나야. 3년 전 건설 현장 추락 사고 CCTV 복구 가능해? 정우성 부사장 사고. 돈은 얼마든지 줄게. 전화를 끊었어요. 복구해보겠대. 3시간 후. 태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복구됐어? 지금 보내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흑백 CCTV. 건설 현장 20층 옥상. 우성과 지훈. 지훈이 난간 쪽을 가리켰습니다. 우성이 다가갔어요. 그 순간 지훈의 두 손이 우성의 등을 밀었습니다. 우성은 뒤를 돌아보고 난간 밖으로 떨어졌어요. 태사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지훈이가 우리 아들을. 역시 살인이었어. 태사는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20년을 믿었는데.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님? 네. 수술 잘 끝났습니다. 1시간 후에 면회 가능해요. 서아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태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1시간 후 회복실. 도윤이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태산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도윤아. 도윤이 눈을 떴어요. 할아버지? 그래, 할아버지란다. 진짜? 응. 도윤이 웃었습니다. 태산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구나. 서아가 옆에 섰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야.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나야. 태사는 서아를 안았어요. 우리 며느리, 우리 손자. 정말 고생했어. 서아는 울었습니다.
복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지훈. 얼굴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은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들켰어. 계획비 실행한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서아는 잠깐 집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아버님, 옷 좀 가져올게요. 그래. 내가 여기 있을 테니. 30분 후 태산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도윤아,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여기 있던 아이 못 봤어요? 아까 아버지라는 분이 데리고 나가셨는데요. 태산은 서아에게 전화했어요. 서아야, 도윤이가 사라졌어. 30분 후 서아가 도착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어요. 마스크 쓴 남자. 체격은 지훈.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도윤이 찾으시죠? 지훈이었어요. 도윤이 어디 있어? 안전해요. 아직은요. 뭘 원해? CCTV 영상 삭제하고 경찰 신고 안 하면 돌려드릴게요. 24시간 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아는 주저앉았어요. 태산이 서아를 일으켰습니다. 정신 차려. 네 전직 형사잖아. 서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전화 추적부터요. 태산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국장, 전화번호 추적 좀 해줘. 10분 후, 서울 외곽 폐공장에서 신호 잡혔어. 주소 보내줘. 경찰 부르시죠? 안 돼. 지훈이가 아이 해칠 수도 있어. 네 동료들 없어? 서아는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나 서아야. 내 아들 납치됐어. 범인 위치 알아냈는데 경찰 못 불러. 도와줄 수 있어? 알았어. 지금 간다. 철수랑 영호도 데리고 갈게. 30분 후 전직 형사 3명이 도착했습니다. 서아는 빠르게 설명했어요. 알았어. 우리가 먼저 정찰할게. 일행은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1시간 후 폐공장 앞. 민수가 정찰하고 돌아왔어요. 2층의 불빛. 사람 둘, 아이도 보여. 경비 없어. 진입로는? 뒤쪽 비상계단. 태산이 말했습니다. 내가 정면에서 주에 끌게. 니들은 뒤로 들어가. 위험해요. 괜찮아. 협상하는 척만 하면 돼.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태산은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지훈아, 나 태산이다. 2층 창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혼자 오셨어요? 그래. 아이만 돌려줘. CCTV 영상 삭제했어. 그 사이 서아와 동료들은 뒤로 침투했습니다. 2층 문 앞. 셋, 둘, 하나.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움직이지 마. 지훈이 돌아봤습니다. 옆에 은혜. 도윤이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엄마. 지훈이 도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가까이 오면 아이 죽어. 서아는 멈췄어요. 진정해. 아이는 관계없잖아. 이 아이만 없으면 내가 후계자야. 민수가 옆으로, 철수는 반대편으로 돌았습니다. 지훈은 당황했어요. 바로 그 순간 서아가 달려들었습니다. 10년 강력계 형사의 몸놀림. 지훈의 손목을 비틀었어요. 으악! 민수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은혜는 철수에게 붙잡혔어요. 서아는 도윤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윤아, 엄마. 도윤을 안았어요. 태산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도윤아. 세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민수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용의자 확보했습니다. 폐공장으로 와주세요. 경찰서. 지훈과 은혜가 수갑을 찬 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우성 씨 살해, 아동 납치, 보험금 사기. 모두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은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실에서 태산과 서아는 지켜봤습니다.
끝났네요. 아니야. 우성이가 뭔가 남겼을 거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아는 짐 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우성 씨가 결혼 전에 줬어요. 무슨 일 생기면 열어보라고. 상자 안에 USB와 편지. 태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편지를 쓴다는 건 제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일 겁니다. 서아는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전직 형사로 나라를 지켰던 사람이에요. 믿어주세요. 태사는 눈물을 닦았어요. 도윤이는 제 피를 나눈 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아들입니다. 법적으로 인정했고 사랑할 겁니다. 아버지, 혈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선택이 가족을 만듭니다. 서아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USB에는 한지훈 전무의 비리 증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이사회에 공개해 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태사는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우리 아들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우성이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저 정우성입니다. 2021년 3월 15일 한지훈 전무의 횡령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50억 원을 도박빚 갚는 데 썼고요. 내일 보고할 예정입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한지훈을 조사해 주세요. 이 영상을 이사회에 공개해 주세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내일 이사회 소집하겠어. 다음 날 정태산 그룹 이사회실 임원 15명이 모였습니다. 태사는 스크린을 켰어요. 우성의 유언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임원들은 경악했어요. 한 전무가 횡령을 살해당한 거였어? 영상이 끝났습니다. 한지훈은 어제 체포됐습니다. 우성이 살해, 횡령, 아동 납치 혐의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발표하겠습니다. 태사는 서아와 도윤을 불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제 며느리 윤서아, 손자 정도윤입니다. 손자라니요? 우성이는 결혼했습니다. 도윤이는 우성이가 법적으로 인정한 아들입니다. 친자인 정서와 유언장을 돌렸어요. 정도윤을 정태산 그룹의 공식 후계자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윤서아를 법무이사로 임명합니다. 법무이사요? 전직 형사 출신입니다. 강력계 10년. 이번 사건도 며느리가 해결했습니다. 반대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가결됩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복도를 걸으며 도윤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후계자가 뭐예요? 나중에 할아버지 회사 물려받는 거야. 우와. 복도 끝 우성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태사는 멈춰섰습니다. 우성아, 약속 지켰다. 서아도 도윤이도 잘 지킬게. 서아도 고개를 숙였어요. 여보, 우리 잘 살게요. 도윤이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걸어갔어요. 6개월 후 넓은 거실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서아는 바닥에 앉아 도윤과 레고를 쌓고 있었어요. 더 이상 형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엄마였어요. 엄마, 이거 맞아? 응, 잘했어. 도윤이 웃으며 블록을 더 쌓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할아버지 왔다. 할아버지. 도윤이 뛰어갔습니다. 태사는 손자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도윤이 오늘 유치원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저녁 식사.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많이 먹어. 따뜻한 식사였어요. 식사 후 도윤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태산과 서아는 소파에 앉았어요. 벽에 우성의 사진. 보고 싶어요. 나도. 하지만 우성 씨가 원했던 거 이뤘어요. 우리 가족이 됐잖아요. 도윤이 그림을 들고 왔어요. 봐요. 종이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이거 우리예요.
잘 그렸다. 그런데 여기 한 명 더 그려도 돼요? 누구? 아빠요. 아빠는 하늘에 있어요? 응.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셔. 그럼 아빠도 그릴래요. 도윤이 종이 위쪽에 작은 사람을 그렸습니다. 이게 아빠예요. 태사는 눈물을 닦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도윤을 재우고 서아는 거실로 나왔어요. 태산이 우성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성아, 우리 잘 살고 있어. 내가 만들어준 가족이야. 서아가 옆에 섰습니다. 여보, 걱정 마요. 도윤이 잘 키울게요. 그리고 전 이제 행복해요. 우리 가족 있으니까요. 태사는 서아의 어깨를 안았어요. 고생했어. 아니에요. 아버님이 돌아와 주셨잖아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공원에 나왔습니다. 도윤이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할아버지, 엄마, 저 봐요. 조심해. 태상과 서아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행복하니? 네. 너무 행복해요. 미안해. 1년을. 이제 그만하세요. 서아는 태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도윤이 달려왔어요. 같이 놀아요. 그래, 가자.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우성이 지켜주고 싶었던 가족.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